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숲입니다. 오늘은 최근 출시된 월배당 ETF와 주배당 ETF들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어제 영상을 통해 다뤄본 매일 배당금을 지급하는 ETF 소식처럼 최근에는 정말 다양한 배당 ETF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한 번씩 점검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오늘은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출시된 월배당 ETF와 주배당 ETF들을 총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목차는 첫 번째는 날짜별 ETF 핵심 및 최신 정보이고 두 번째는 날짜별 ETF 전체 정보입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최근 출시된 배당 ETF들을 간략히 핵심 정보들만 다뤄드릴 테니 관심이 가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영상 챕터 기능을 사용하시거나 고정 댓글에 표시된 시간대로 넘어가셔서 전체 정보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작년 12월 4일에 출시된 CPI입니다. CPI는 FEPI, AIPI를 운영하고 있는 렉스세어즈에서 출시한 세 번째 커버드콜 ETF로 암호화폐 관련 주식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옵션 거래를 활용하여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ETF입니다. 현재 CPI의 상위 구성 종목을 보면 로빈후드, 누홀딩스, 비자, 코인베이스, 마스터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디지털 결제, 블록체인 기술 등 다양한 범위에서 25개 종목을 선정하여 투자하기에 비자, 마스터카드 등도 구성 종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당 관련 내용을 보면 올해 1월 말에 첫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향후 배당 기준일과 배당 지급일도 모두 매달 말입니다. 일단 첫 배당금을 기준으로 연간 배당률은 40%에서 45% 정도가 예상되며 ROC 비율은 100%가 나왔습니다. 즉 배당 금액 100%를 투자 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제야 첫 배당금을 지급한 상황이고 ROC 비율이 높다고 성과가 반드시 안 좋은 것도 아니기에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I의 현재 주가는 49.35달러이며 최근 1개월 성과와 연초 이후 성과는 준수한 편이지만 상장 이후 총수익률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총수수료는 0.85%로 고배당 ETF 중에서는 평균 정도인 것 같고 운용 규모는 하나 약 290억 원으로 아직 큰 편은 아닙니다. CPI는 암호화폐 관련 주식에 투자하면서 고배당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께서 고려해 볼 만한 ETF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작년 12월 10일 출시된 MARO입니다. MARO는 비트코인 전세계 2위 보유업체인 마라홀딩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일드맥스 ETF로 콜옵션을 거래하여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ETF입니다. 현재 MARO의 구성 종목을 보면 담보물의 역할, 수익 극대화 역할을 하는 미국 국채가 큰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고 마라홀딩스에 대한 콜옵션이 6% 정도의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비중은 액티브 운용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당 관련 내용을 보면 올해 1월 초와 1월 말에 각각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배당 일정은 일드맥스 그룹 B에 속합니다. 가장 최근 배당금을 기준으로 연간 배당률은 60%에서 70%대가 나오며 ROC 비율은 98% 정도입니다. MARO의 현재 주가는 32.3달러이며 상장 이후 큰 폭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상장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상황이고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MARO의 기초자산 역시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총수수료는 0.99%이고 운용 규모는 하나 약 600억 원입니다. MARO는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주목해 볼 만한 고배당 ETF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작년 12월 16일 출시된 FEAT입니다. FEAT는 상승세가 강한 일드맥스 ETF 5개에 투자하는 종목으로 정확히는 상대 강도라는 지표를 활용합니다. 현재 FEAT의 구성 종목을 보면 FBY, NFLY, MSTY, CONY, TSLY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ETF들은 매월 말에 비중이 재조정됩니다. 그리고 현재 구성 종목 중 상대 강도가 8위 이하가 되는 종목이 생기면 상대 강도가 더 높은 상위 일드맥스 종목으로 교체됩니다. 다음으로 배당 관련 내용을 보면 올해 1월에 첫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배당 일정은 일드맥스 그룹 A에 속합니다. 가장 최근 배당금을 기준으로 연간 배당률은
50%에서 60% 정도가 나오며 ROC 비율은 0%입니다. FEAT의 현재 주가는 46.15달러이며 최근 1개월 연초 이후 성과는 괜찮은 편이지만 상장 이후 바로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옵니다. 총 수수료는 1.28%로 다소 높은 편이고 운영 규모는 하나 약 230억 원입니다. FEAT는 모멘텀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께서 고려해 볼 만한 고배당 ETF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네 번째 종목은 바로 FEAT와 같은 날 상장된 FIVY입니다. FIVY는 FEAT와 동일한 컨셉의 ETF이지만 기초 자산에도 40% 비중을 투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가 상승세가 강한 일드맥스 ETF에 60% 비중을 투자하고 동시에 본주에도 40% 비중을 투자하는 것이죠. 현재 구성 종목을 보면 FBY, NFLY 등 일드맥스 ETF도 포함되어 있지만 META와 같이 본주에도 직접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당 관련 내용을 보면 올해 1월에 첫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배당 일정은 FEAT와 동일하게 일드맥스 그룹 A에 속합니다. 가장 최근 배당금을 기준으로 연간 배당률은 40% 정도가 나오며 ROC 비율은 0%입니다. FIVY의 현재 주가는 46.81달러이며 최근 1개월 연초 이후 성과는 준수한 편이지만 상장 이후 성과는 2.65%의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옵니다. 총 수수료는 0.88%이고 운영 규모는 하나 약 190억 원으로 아직 규모는 작습니다. FIVY는 상승세가 강한 일드맥스 ETF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기초 자산에도 함께 투자해주길 원하시는 분들께서 고려해 볼 만한 고배당 ETF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종목은 바로 작년 12월 18일 출시된 TSYY입니다. TSYY는 테슬라를 기초 자산으로 2배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동시에 옵션을 거래합니다. 즉 주가 변화와 배당금을 포함한 성과가 테슬라 주식 움직임에 2배 가까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TSYY의 구성 종목을 보면 테슬라 2배 레버리지 ETF인 TSLL에 대한 옵션 포지션이 파악되고 나머지 비중은 모두 미국 국채와 미국 달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당 관련 내용을 보면 작년 12월에 아주 소량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올해 1월에 한 주당 0.74달러를 지급하였습니다. 배당 일정은 매달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최근 배당금을 기준으로 연간 배당률은 30% 정도가 나오며 ROC 비율은 0%입니다. TSYY의 현재 주가는 25.57달러이며 최근 성과는 준수한 편입니다. TSYY의 경우 기초 자산인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였음에도 주가가 거의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 상승 시에는 어떻게 움직일지 확인해보고 진입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TSYY의 현재 총 수수료는 1.07%이며 운영 규모는 하나 약 30억 원으로 아주 작은 편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종목은 올해 1월 14일 출시된 LFGY입니다. LFGY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 15개에서 30개에 투자하고 동시에 옵션을 거래하여 매주 배당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ETF입니다. 구성 종목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며 대표적으로 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클린스파크 등부터 피트코인 현물 ETF인 IBIT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당 관련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총 4번의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일반적으로 매주 목요일을 기준일로 하여 매주 금요일에 배당 지급일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배당금은 우하향 추세에 있으며 가장 최근 배당금 기준 연간 배당률은 60% 정도가 나오고 ROC 비율은 100%입니다. LFGY의 현재 주가는 48.2달러이며 아직까지는 성과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총 수수료는 0.99%이고 운영 규모는 하나 약 1,050억 원으로 꽤나 큰 편입니다. LFGY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 투자하면서 매주 배당금을 지급받고자 하시는 분들께 적합할 수 있으며 아직까지는 성과가 좋은 편이 아니고 배당금 추세도 우하향이기 때문에 큰 비중으로 진입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것 외에도 아직 출시 이후 한 달이 되지 않은 종목으로는 GPTY, CVNY, SDTY, QDTY가 있으며 해당 ETF들도 QDTY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뤄본 종목입니다. 참고로 QDTY는 SDTY와 같은 전략을 취하지만 기초 자산이 되는 지수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인 2월 19일 라운드 1의 주배당 ETF 5개가 신규 출시될 예정인데요. 해당 ETF들의 자료를 찾아본 결과 따로 옵션 전략 등은 사용하지 않고 기초 자산 성과의 1.2배 수익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즉, 단순히 기초 자산의 1.2배 레버리지 ETF이고 주배당을 지급한다는 점이 포함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배당금을 얼마나 지급할지는 상장 이후 확인해봐야 할 것 같고 첫 배당금 지급은 3월 초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최근 출시된 월배당 ETF와 주배당 ETF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월배당, 주배당 ETF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것처럼 모든 종목이 훌륭한 성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꾸준히 점검하여 성과가 저조한 종목들은 피해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월배당 ETF, 주배당 ETF들에 대한 빠른 소식과 비교 분석 영상들을 준비해 볼 테니 종목 선별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후 나오는 내용들은 기존 영상들을 통합해 둔 것이니 필요하신 부분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규 암호화폐 투자 ETF인 CPI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ETF는 월배당과 고배당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일드맥스의 MSTY, CONY 등과 함께 비트코인 관련 고배당 투자처로 많은 선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우선 CPI는 FEPI, AIPI의 운용사인 REX사에서 출시한 ETF이며 종목명은 REX ETF로 암호화폐에 투자하면서 꾸준한 배당 지급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REX사에서 기존에 운용하던 FEPI의 연간 배당률이 25%, AIPI의 연간 배당률이 35%이기 때문에 아마도 CPI 역시 최소 25% 이상의 연간 배당률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마 30%에서 45%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CPI의 상장일은 12월 4일로 아직 출시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으며 운용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첫 배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CPI는 암호화폐에는 직접 투자하지 않으며 정확히는 암호화폐 관련 주식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여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렇게 CPI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주식을 보면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부터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각종 금융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 비트코인 2위 보유 업체인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 종목은 BITA 인덱스를 기반으로 하며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25개 회사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종목별 비중은 시가총액이 클수록 비중도 커지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사용하며 매 분기마다 종목을 재구성하고 매달 비중을 재조정합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CPI는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 관련 분야에 투자하면서 월배당과 고배당 지급을 통해 높은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ETF인 것입니다. 따라서 일드맥스의 비트코인 관련 고배당 ETF인 CONY, MSTY 뿐만 아니라 프로세어즈의 BITO 등을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은 투자처가 하나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CPI의 총 수수료는 0.85%이며 첫 번째 날 거래량은 35,000주, 두 번째 날 거래량은 75,000주, 세 번째 날 거래량은 14,000주 정도로 신규 상장 ETF치고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CPI 운용사의 기존 ETF인 FEPI, AIPI의 성과가 워낙 좋은 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특히 많은 기대가 되는 듯합니다. FEPI는 작년 10월에 상장하여 지금까지 34.24%의 총수익률을 기록하였고 AIPI는 올해 6월에 상장하여 지금까지 18.89%의 총수익률을 기록하였죠. 따라서 해당 ETF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우선 CPI의 구성 종목의 기반이 되는 지수인 BITA 인덱스는 암호화폐 자산 리더 80%와 디지털 결제 리더 20%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해당 인덱스 방법론에 따르면 지수에 포함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분야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분야는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 자산 보유 및 거래, 암호화폐 뱅킹, 결제 서비스, 암호화폐 채굴, 디지털 결제 시스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각각 80%, 20% 비중을 가지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암호화폐 관련 주식 20종목, 디지털 결제 관련 주식 5종목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20종목과 5종목은 최근 12개월 하루 평균 거래량을 기준으로 상위 20종목과 5종목입니다.
따라서 최근 1년 동안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을 포함한다고 보면 되겠죠. 또한 종목별 비중 역시도 최근 12개월 하루 평균 거래량을 기준으로 하며 거래량이 많을수록 비중을 높게 부여하고 해당 비중은 한 종목당 최대 5%로 제한됩니다. 여기서 잠깐 앞에서 본 자료를 확인해 보면 시가총액에 따라 가중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거래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해당 지수를 산출한 기업에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거래량에 따라 가중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구성 종목을 보더라도 중간중간 시가총액이 정말 작은 편인 소형주도 상위에 올라와 있는 걸 알 수 있고 주가가 변동하면서 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 종목들도 많긴 하지만 최대 비중이 5%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종목별 비중이 그래도 큰 쏠림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성 종목을 더 살펴보면 비자, TSMC, 마스터카드, 마이크론, AMD 등이 있고 이렇게 아예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종목들도 꽤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해당 지수는 코인베이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 대표적인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부터 비자, 마스터카드, TSMC, 마이크론, 엔비디아, AMD와 같은 관련 인프라 주식들도 포함되어 있고 마지막으로는 암호화폐 관련 소형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비트코인 관련 분야에 폭넓게 투자하면서 월배당과 고배당을 지급받길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투자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출시되어 있던 MSTY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개별 종목을 기반으로 하고 CONY는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개별 종목을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BITO 역시 비트코인 선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이처럼 MSTY, CONY, BITO는 딱 하나의 자산만을 기반으로 하지만 CPI는 암호화폐 관련 20종목, 디지털 결제 관련 5종목을 기반으로 하기에 방향성은 같이 움직이더라도 변동성은 더 낮을 수밖에 없고 다양한 종목에 폭넓게 투자하다 보니 폭발적인 수익률을 내기는 어렵겠지만 보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REX사에서 운영하는 ETF의 연간 배당률이 1드맥스에 비해서는 낮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성과 역시 뛰어난 편이죠. 그렇기에 CPI도 MSTY, CONY, BITO 등과 함께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함께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물론 이렇게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들이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지만 또 언제 하락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정말 큰 확신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자산을 너무 치우치게 구성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이 크게 상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시장에 살아남아 꾸준히 자산을 불려나가기 위해서는 큰 하락에서도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겠죠. 만약 특정 자산에 너무 큰 비중을 실어둔다면 다른 자산들이 오를 때 포모가 올 수밖에 없고 또 큰 비중으로 갖고 있는 자산이 크게 하락한다면 정말 확신이 있지 않는 한 꽤나 힘든 시간을 겪게 될 것입니다. 확신이 있다고 해도 힘든 것이 하락할 때이기 때문이죠. 참고로 암호화폐, 비트코인 관련 고배당, 월배당 ETF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총 5종목 정도이며 1드맥스의 MSTY, CONY, YBIT의 경우 각각 1드맥스 배당 일정에서 속한 그룹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BITO와 CPI까지 조합하게 된다면 해당 5종목만으로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주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당 일정에서 속한 그룹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BITO와 CPI까지 조합하게 된다면 해당 5종목만으로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주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배당 주기 측면에서 더욱 강력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YBIT의 경우 최근 6개월 성과에서 너무 아쉬운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YBIT는 최근 6개월 동안 7.64%의 총수익률을 기록하였는데 같은 기간 비트코인 선물 ETF인 BITO가 39%의 총수익률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1드맥스의 비트코인 커버드콜 전략과 운용 성과가 조금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신규 암호화폐 투자 ETF인 CPI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ETF는 월배당과 고배당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1드맥스의 MSTY, CONY 등과 함께 비트코인 관련 고배당 투자처로 많은 선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존에 훌륭한 운용 성과를 내고 있던 REX사에서 출시한 ETF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가는 것 같고 최근 엄청난 상승으로 인기가 좋은 암호화폐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종목이기에 높은 리스크가 변동성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또 그만큼 앞으로의 상승세에 따른 높은 성과 역시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해당 종목과
비트코인 관련 고배당 ETF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한 번씩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다양한 주식과 ETF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드맥스 신규 ETF 두 종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신규 개별 종목 커버드콜 전략 ETF이며,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BIGY에 이은 두 번째 타겟 12 ETF입니다. 그럼 먼저 일드맥스에서 지난 12월 10일에 출시한 마라 홀딩스에 대한 커버드콜 전략 ETF인 MARO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ARO의 총 수수료는 TSLY, MVDY, CONY 등의 일드맥스 ETF와 동일하게 0.99%이며 기초 자산은 비트코인 2위 보유 업체인 마라 홀딩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10일 상장된 ETF인 만큼 아직 운영 규모는 하나 약 56억 원으로 크지는 않고, 상장 첫날 거래량은 3만 1000주, 두 번째 날 거래량은 1만 7000주 정도가 나왔습니다. TSLY가 테슬라를 기초 자산으로 하고 MVDY가 엔비디아를 기초 자산으로 하듯이 MARO는 마라 홀딩스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전략 ETF인데요. 그렇기에 ETF의 특성과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초 자산이 어떤 종목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MARO의 기초 자산인 마라 홀딩스는 현재 총 4만 개가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으로, 총 42만 개가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 이은 전세계 2위 비트코인 보유 업체입니다. 이러한 마라 홀딩스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 동시에 비트코인 채굴 전문 업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 및 기관에서 낭비되거나 버려지는 에너지가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을 주로 제공합니다. 현재는 총 4개 대륙에 걸쳐 16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이며, 컴퓨팅 용량은 1500MW까지 사용 가능한 상황입니다. 마라 홀딩스의 최근 이슈는 11월 전환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조달한 자금으로 비트코인 약 1만 2천 개를 추가 매입하였고, 평균 매입 가격은 9만 6천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마라 홀딩스는 비트코인을 총 4만 435개를 보유하게 되었고, 해시레이트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초당 50XRC를 달성하였는데, 이는 채굴기의 속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현재 시장에 알려진 채굴 기업 중에서는 선도적인 위치를 가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가장 최근인 12월 4일에는 8.5억 달러 규모의 전환 사채를 한 번 더 발행하였고, 이 중 약 4,800만 달러는 기존 전환 사채를 재매수할 예정이며, 나머지 8억 달러 정도는 비트코인 추가 매수 및 전략적 인수, 운영 자본 등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MARO의 기초 자산인 마라 홀딩스는 16개의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12월 3일에는 풍력 발전소를 인수했을 정도로 규모면으로 선도적인 암호화폐 채굴 기업인 것으로 판단되고, 비트코인 약 4만 개를 보유하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바로 다음으로 많은 양을 가지고 있고,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꾸준히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MSTY의 기초 자산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경우 기존 사업이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이고, 비트코인 약 40만 개를 보유한 1위 업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 기업의 비트코인 보유 가치와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보유 가치 대비 2.33배 더 높은 시가총액을 받고 있고, 마라 홀딩스는 1.85배 더 높은 시가총액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으로는 마라 홀딩스가 좀 더 매력이 높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트코인 보유 가치 대비 높은 시가총액을 받는 이유에는 적극적인 레버리지 전략이 있기 때문인데요. 두 회사는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큰 규모의 회사들이기 때문에 낮은 이자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 가치 대비 프리미엄을 받는 것이고, 회사의 미래 비전 같은 부분도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해당 두 기업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MARO의 구성 종목을 보면 기초 자산인 마라 홀딩스에 대한 콜옵션과 담보물의 역할을 하는 미국 국채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MARO는 일드맥스 그룹 B에 포함되며 내년 1월에 배당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 상장된 PLTY의 경우에도 상장한 지 한 달 만에 바로 배당금을 지급해 주었기 때문에 아마도 MARO 역시 바로 다음 배당 일정에 맞게 배당금을 지급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알아본 MARO는 기초 자산인 마라 홀딩스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등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가격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기에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MARO의 현재 주가는 48달러로 하나 약 67,000원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BIGY에 이은 두 번째 타겟 12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일드맥스에서 신규 출시한 두 번째 타겟 12ETF는 바로 SOXY입니다. SOXY는 연간 12%의 배당률을 목표로 반도체 기업에 직접 투자하면서 동시에 옵션 거래를 진행하는 ETF입니다. SOXY는 MARO보다 좀 더 이른 2024년 12월 3일에 상장되었으며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고 총 수수료는 0.99%입니다. 운용 규모는 하나 약 70억 원이며 거래량은 5,000주에서 1만 주 정도로 아직은 많이 적은 편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SOXY는 15개에서 30개의 반도체 기업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의 주식에 직접 투자하여 연간 12%의 배당률과 자본 증가를 추구하는 액티브 ETF입니다. SOXY는 포트폴리오의 반도체 주식에 대한 일부 또는 전체의 옵션을 거래하며 이러한 투자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동성, 내재 변동성 등에 대한 판단은 하위 자문사인 GGA 파이낸셜에서 담당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현재 SOXY의 구성 종목을 보면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ASML, ARM,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퀄컴과 같은 대형 반도체 주식의 상위에 위치해 있고 특히 엔비디아와 TSMC의 비중이 10%를 넘을 정도로 큽니다. 이러한 SOXY의 구성 종목은 대표적인 미국 반도체 주식 ETF인 SMH와 비슷하며 SMH는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반도체 ETF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상장된 일드맥스 타겟 12ETF는 BIGY와 SOXY로 내년 1월부터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타겟 12ETF는 기존의 일드맥스 ETF와 달리 배당률이 엄청나게 높거나 하지도 않고 그룹별로 나눠져 있지도 않기에 해당 종목들만으로 매주 배당금을 받기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JPQ, GPIX, GPIQ 등과 같이 연간 10% 내외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주가 상승까지 노려볼 만한 종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S&P 500, 나스닥 팩 등의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월배당 ETF는 많이 있었지만 특정 섹터에 대한 월배당 ETF는 없었기에 향후 성과만 괜찮다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메리트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현재 BIGY의 주가는 52달러 정도이고 SOXY의 주가는 50달러 정도로 두 종목 모두 한 주당 가격은 하나 약 7만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일드맥스 신규 ETF인 MARO와 SOXY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MARO는 MSTY, CONY 등에 이어 비트코인 가격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일드맥스 ETF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기에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따라 성과가 결정될 수 있기에 이 부분은 반드시 인지하셔야 할 듯하고 기초 자산인 마라 홀딩스가 비트코인 2위 보유 업체인 만큼 비트코인 1위 보유 업체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의 비교를 통해 투자 매력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SOXY의 경우 기존 일드맥스 종목에 비해 배당률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기에 그렇게 많은 관심과 인기를 누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면서 월배당을 지급받길 원하시는 분들께는 꽤나 괜찮은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상장되어 있는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등의 반도체 주식에 투자하면서 연간 12%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 알아본 종목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에서 언급된 종목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 관련 영상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드맥스에서 이틀 전에 출시한 신규 ETF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 종목 모두 주가 흐름이 가장 강한 5종목에 투자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일드맥스 ETF에는 없었던 새로운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이니 한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지난 12월 17일 일드맥스에서는 나스닥 도시라이트 옵션 인컴 전략이라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FEAT와 FIVY를 출시하였습니다. 두 ETF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까지의 일드맥스 ETF인 TSLY, CONY 등과 다르게 기술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옵션 전략 지수를 추종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처럼 운용사에서 직접 거래하면서 관리하는 액티브 ETF가 아니라 기초지수를 따라가기만 하는 패시브 ETF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ET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의 가장 큰 특징은 FEAT의 경우 모멘텀이 강한 5개의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일드맥스 ETF 5종목에 투자하고 FIVY의 경우 모멘텀 상위 일드맥스 ETF 5종목뿐만 아니라 기초자산에까지 투자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FEAT는 모멘텀 상위 일드맥스 ETF 5종목에 투자하는 것이고 FIVY는 모멘텀 상위 주식 5종목과 이들을 기반으로 하는 일드맥스 ETF 5종목에 투자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두 ETF가 투자하는 모멘텀 상위 주식 5종목은 이들을 기반으로 하는 일드맥스 ETF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주식인 브로드컴의 경우 모멘텀이 강하더라도 현재까지는 브로드컴을 기반으로 하는 일드맥스 ETF가 없기에 포함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FEAT와 FIVY가 모멘텀 상위 종목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선 작은 가격 변동을 걸러낼 수 있는 포인트 앤 피겨 차트라는 것을 사용하고 후보 종목끼리 상대적 강도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추세, 매수 신호 발생 빈도, 장단기 지표 등을 고려하여 지수가 산출된다고 하네요. 사실 쉽게 생각해보자면 주가 상승세가 강한 종목들에만 투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시 당일 발표된 FEAT, FIVY의 기초지수, 즉 구성 종목을 각각 보면 FEAT는 모멘텀 상위 일드맥스 ETF 5종목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TSLY, MVDY, FBY, MSTY, NFLY에만 20%씩 동일 비중으로 투자되어 있고 FIVY의 경우 일드맥스 ETF 5종목과 그 기반이 되는 주식 5종목에도 투자하기 때문에 TSLY, MVDY 등의 비중은 12%씩 잡혀 있고 기초 자산인 테슬라, 엔비디아의 비중이 8%씩 추가되어 있죠. 해당 종목들의 비중은 매월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3영업일 전에 재조정되고 만약 기존 구성 종목 중에서 상대적 강도가 하락하여 8위 이하가 되는 종목이 생길 경우에는 상위 종목으로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FEAT와 FIVY는 모멘텀 상위 5종목에 투자하지만 기존 종목의 경우에는 8위 이하가 될 때부터 교체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투자 중인 종목이 상장 폐지될 경우에는 구성 종목에서 제외되며 다음 재조정일까지는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FEAT의 현재 구성 종목을 보면 TSLY, FBY, NFLY, MVDY, MSTY 순으로 이루어져 있고 확실히 출시 이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최근 테슬라, 메타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고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벌써 비중에서 꽤나 차이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FIVY는 일드맥스 ETF 5종목에 각각 12%씩 총 60% 비중을 투자하고 그 기초 자산인 개별 주식에 각각 8%씩 총 40% 비중을 투자합니다. 다음으로 두 ETF의 기본 정보를 보면 총 수수료는 FEAT가 1.28%, FIVY가 0.88%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FIVY는 FEAT와 다르게 그냥 일반 주식에도 40%의 비중을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용 규모는 둘 다 아직 하나 약 2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작은 편이고 상장 첫날과 두 번째 날 거래량을 기준으로 FEAT는 2만 주 정도, FIVY는 3만 주 정도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FEAT와 FIVY의 일드맥스 배당 일정은 TSLY, GOI, YBIT 등과 함께 그룹 A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바로 12월 말에 일정이 잡혀 있지만 아직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 바로 배당금을 지급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다음 배당 일정부터 제대로 된 배당 지급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최종 정리를 해보자면 FEAT는 모멘텀 상위 5개의 일드맥스 ETF에 투자하고 FIVY는 모멘텀 상위 5개의 일드맥스 ETF에 60%, 그리고 이들의 기초자산인 개별 주식에 40%를 투자합니다. 다음으로 공통사항으로는 현재 포함된 기초자산은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넷플릭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이고 비중 재조정은 매달 말에 진행하며 기존 구성 종목 중 상대적 강도가 8위 이하가 될 때 종목 교체도 진행합니다. 예상 배당률은 온전히 일드맥스 ETF에만 투자하는 FEAT가 더 높을 것이고 FIVY는 배당률은 좀 더 낮더라도 그만큼 상승을 더 잘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두 종목 모두 그룹 A에 포함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향후 성과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멘텀 지수를 추종하는데 매월 비중을 재조정하는 것이 조금 아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승 종목의 비중은 재조정을 거칠 시 더 적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아무튼 향후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일드맥스에서 출시한 신규 ETF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드맥스 ETF에 투자하고 관련 기초 자산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새로운 종목이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단순히 섹터 또는 테마별로 종목을 선정하여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분석, 모멘텀 평가를 통해 5개의 종목을 선정한 뒤 투자하는 것이기에 향후 성과가 특히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주가가 상승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지만 주가가 이미 상승한 종목이 앞으로도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는 이야기도 많죠. 그러기에 언제나 주식을 바라볼 때에는 종목의 본질적 가치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도 잘 생각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계속 올라갈 때는 그만큼 계속 사고 싶지만 막상 떨어지게 되면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던 적이 많으실 겁니다. 아무튼 해당 두 종목을 지켜보다가 향후 성과가 훌륭하다면 활용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8일에 출시된 테슬라 2배 레버리지 플러스 옵션 인컴 ETF인 TSYY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TSYY의 ETF 전체 이름은 그래니트 쉐어즈 일드부스트 테슬라 ETF로 테슬라 주식 가격 변화를 2배로 반영하도록 하면서 옵션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TSYY의 운용사인 그래니트 쉐어즈는 다양한 ETF를 운용하지만 주로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를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번 TSYY도 기본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2배 레버리지 ETF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옵션 거래를 접목한 방식이죠. 그래니트 쉐어즈에서 제시하는 TSYY의 1차 투자 목적은 현재 수입을 추구하는 것으로 투자자들에게 옵션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투자 목적은 테슬라의 가격 변화를 2배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옵션 거래를 접목한 방식이기에 일드맥스 ETF들과 동일하게 상승분을 온전히 반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TSYY의 주요 특징으로는 먼저 알아본 것과 같이 옵션 거래를 하여 투자자들에게 분배를 한다는 것이고 매달 배당금을 제공하는 월별 분배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일드맥스의 TSLY와 비교해보면 공통점은 테슬라를 기초 자산으로 하면서 옵션 거래와 월별 분배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TSLY는 테슬라 주식 가격 변화를 1배로 반영하고 TSYY는 테슬라 주식 가격 변화를 2배로 반영한다는 점이겠죠. 물론 두 ETF 모두 테슬라 주식 가격 변화를 온전히 반영하지는 않으며 세부 전략에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TSYY의 관리 비용은 연간 0.99%이며 기타 비용을 포함한 총 운영 수수료는 연간 1.07%입니다. 또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 운영 수수료가 1.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이 바로 아래에 써 있는데요. 중간중간 비용이 변동되더라도 1.15%는 초과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TSLY의 총 수수료는 0.99%이므로 TSYY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2배 레버리지 ETF임을 감안한다면 그리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TSYY의 상장 이후 하루 거래량은 12월 23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1만 주 이하였기 때문에 아직 거래량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TSYY는 상장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소량의 배당금을 이미 한번 지급하였는데요. 주당 0.046달러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약 0.2% 정도의 배당률을 나타냅니다. 참고로 TSYY의 현재 주가는 24.95달러로 하나 약 35,000원이며 상장 이후 주가는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배당 관련 일정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따로 공개된 것은 없는 듯하고 매달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공지를 해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그래니트 쉐어즈 일드부스트 테슬라 ETF인 TSYY는 테슬라 2배 레버리지 ETF에 옵션 인컴을 접목한 방식입니다. 현재 총 수수료는 1.07%로 일드맥스 테슬라 옵션 인컴 ETF의 0.99%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아직 매우 부족하며 이미 한번 배당금을 지급하긴 했지만
연간 배당률이 어느 정도가 될지 정확히 알려면 향후 배당 지급 내역을 좀 더 참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TSYY는 기본적으로 테슬라 2배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만큼 향후 성과가 어떨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리스크는 매우 높기에 테슬라 또는 TSLY에 대해서 더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테슬라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누리면서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2배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적합하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마지막으로 그래니트 쉐어즈에서는 TSYY 외에도 이미 애플에 대한 2배 레버리지 플러스 옵션 인컴 ETF인 APYY, QQQ와 SPY에 대한 TQQY, YSPY 등등 다양한 1드 부스트 ETF에 대한 문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금만 더 지나면 TSYY 외에도 다양한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2배 레버리지 플러스 옵션 인컴 ETF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테슬라 2배 레버리지 플러스 옵션 인컴 ETF인 TSYY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TSYY는 그래니트 쉐어즈에서도 처음으로 출시한 옵션 인컴 ETF이기 때문에 향후 성과가 기대되고 다른 종목들에 대한 1드 부스트 ETF 역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2배 레버리지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 주의해야 하고 액티브 운용 방식을 사용하기에 운용사의 역량 역시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신중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1드맥스의 새로운 주배당 ETF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분석부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 1드맥스 주배당 ETF인 YMAX, YMAG와 함께 비교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1드맥스에서는 지난 1월 14일에 LFGY라는 ETF를 출시하였는데요. 해당 ETF는 1드맥스에서 출시한 첫 번째 포트폴리오 ETF라고 합니다. LFGY는 크립토, 즉 암호화폐 산업 및 기술 포트폴리오 옵션 인컴 ETF로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동시에 옵션을 거래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을 주간 기준으로 분배한다고 하는데요. 즉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면 LFGY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 15개에서 30개에 직접 투자하고 운용사와 펀드 매니저의 개입이 존재하는 액티브 ETF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투자한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옵션을 거래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러한 수익을 매주 투자자들에게 분배합니다. 여기서 궁금할 만한 점은 종목 선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LFGY의 취지서를 읽어보면 하위 자문사인 GJ 파이낸셜이 투자할 종목을 선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글에 나와 있는 암호화폐 산업 및 기술 기업은 암호화폐 자산 채굴 기업, 블록체인 기술 개발 기업부터 다각화된 금융 서비스 기업,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등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LFGY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 15개에서 30개에 투자하고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옵션을 거래하며 창출한 수익을 매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현재 구성 종목을 보면 비중 1위 이외에는 비트코인 40만 개 이상을 보유 중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위치해 있고 비중 3위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 4위에서 9위까지는 비트코인 채굴 및 보유 기업인 마라홀딩스, 클린스파크 등이 있고 비중 10위에는 데이터 센터 전문 기업인 어플라이드 디지털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LFGY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플랫폼 및 금융 서비스, 반도체 기업들인 메르카도 리브레, 누홀딩스, 엔비디아, 오페라, 블록 등의 기업도 소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정보를 보면 총 수수료는 0.99%로 TSLY, MSTY 등과 동일하며 기초자산은 앞서 알아본 것과 같이 암호화폐 관련 기업 15개에서 30개 사이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2025년 1월 14일로 바로 이번 주에 출시된 종목이며 운영 규모는 55억 원 정도로 아직은 작지만 거래량은 신규 ETF 치고는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LFGY는 다음 주인 2025년 1월 22일에 첫 번째 배당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1등 배당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LFGY와 YMAX, YMAG는 주배당 ETF이니 그룹 A, B, C, D에 모두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LFGY의 정보를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이제 기존 1등맥스 주배당 ETF인 YMAX, YMAG와 비교해보면 우선 구성 종목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LFGY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옵션을 거래하는 구조이지만 YMAX, YMAG는 1등맥스 ETF를 그대로 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YMAX의 비중 1위 종목인 JPMO는 JP모건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으며 모건에 대한 옵션을 거래하는 1등맥스 ETF입니다. 그렇기에 일단 구조 자체가 다르고 담고 있는 종목의 특징 역시 크게 다릅니다. LFGY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YMAX는 다양한 1등맥스 ETF를 골고루 담고 있으며 YMAG는 빅테크 기업 7개에 대한 1등맥스 ETF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LFGY는 주식 투자와 함께 옵션 거래를 하는 구조이지만 YMAX, YMAG는 1등맥스 ETF에 그대로 투자하며 1등맥스 ETF는 옵션만 거래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LFGY는 상승분을 좀 더 잘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배당률 자체는 YMAX, YMAG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만큼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며 변동성도 꽤나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총 수수료는 LFGY가 0.29% 더 저렴하며 거래량 등은 아직 YMAX, YMAG가 가장 많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1등맥스의 새로운 주배당 ETF인 LFGY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LFGY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부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 1등맥스 주배당 ETF인 YMAX, YMAG와 함께 비교도 진행해 보았는데요. 암호화폐 산업에 투자하면서 높은 현금 흐름을 매주 창출하고 싶으신 분들께 적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암호화폐 산업 관련 주식에 투자하면서 옵션을 거래한다는 점에서 작년 12월 렉스사에서 출시한 ETF인 CPI와도 유사성이 꽤나 높아 보이는데요. 물론 CPI는 월배당을 지급하고 투자 종목 자체도 테슬라, 로빈후드, 피자, TSMC, 마이크론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암호화폐 산업에 좀 더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느낌이고 1등맥스의 LFGY는 좀 더 직접적인 느낌이 큽니다. 그리고 1등맥스에서는 LFGY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및 기술 포트폴리오 옵션 인컴 ETF인 GPTY와 반도체 포트폴리오 옵션 인컴 ETF인 CHPY 등 총 4개의 ETF를 문서로 채출해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종목들도 올해 안에는 모두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신규 ETF인 LFGY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AI 주식에 투자하는 1등맥스의 신규 주배당 ET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맥스 운용사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2025년 1월 22일에 설립된 GPTY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펀드 설립일이 바로 어제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부터 상장되어 거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GPTY는 인공지능 및 기술 회사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좀 더 자세히는 15개에서 30개의 AI 및 테크 회사 주식에 직접 투자하고 이에 대한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옵션을 거래하여 현금 흐름을 창출합니다. 참고로 15개에서 30개의 AI 및 테크 회사는 하위 자문사인 GJ 파이낸셜에서 선정하며 AI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인프라, AI 반도체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GJ 파이낸셜에서 선정하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AI 및 테크 분야 산업군에서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발생하는 기업들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구성된 GPTY의 구성 종목을 보면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와 AI 소프트웨어 기업인 팔란티어,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브로드컴과 서비스나우, 아마존, 세일즈포스 등의 다양한 테크 기업이 포함되어 있네요. 여기서 종목별로 가중치가 꽤나 다른데 비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찾지 못했습니다.
GPTY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자면 AI 관련 기업 15개에서 30개에 투자하고 투자 종목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옵션 거래를 진행하여 창출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매주 지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아본 LFGY의 경우 암호화폐 관련 기업 15개에서 30개에 투자한다는 특징이 있었죠. 따라서 AI 주식에 집중 투자하고 싶다면 GPTY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 암호화폐 관련 주식에 집중 투자하고 싶다면 LFGY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GPTY의 배당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월부터 배당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네요. 이번에 GPTY까지 출시되면서 일드맥스 주배당 ETF는 총 4가지가 되었습니다. 각 ETF별로 특징이 매우 다른 만큼 향후 성과 역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투자자 자신의 관점에 따라 투자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ETF별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어제 발표된 LFGY의 첫 번째 주배당금을 연간으로 환산해보면 70% 정도의 배당률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한번 배당금이 지급된 것이기에 실제 연간 배당률은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일드맥스 ETF의 특성상 대부분 배당 변동성이 크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신규 ETF인 GPTY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일드맥스의 신규 ETF를 알아보고 건전한 일드맥스 ETF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일드맥스의 신규 ETF는 CVNY인데요. 최근에는 MAROU, 개별 종목을 기반으로 하는 ETF는 출시되지 않았고, 특정 산업 및 섹터에 투자하는 LFGY, GPTY 등이 출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CVNY는 CVNA라고 하는 개별 종목에 대한 일드맥스 ETF로 콜옵션을 거래하여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액티브 ETF입니다. 즉 CVNA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일드맥스 ETF인 것이죠. CVNA 기업명으로 카바나는 로고에도 나와있듯이 자동차와 관련이 있는 회사입니다. 카바나는 현재 미국 최대의 온라인 중고차 소매 업체로 2017년 상장 이후부터 다양한 기업들을 인수하며 사업 역량을 강화해왔습니다. 카바나가 미국 최대의 온라인 중고차 소매 업체가 되기까지 성공 비결로 꼽히는 주요 정책으로는 360도 차량 뷰와 배송 및 픽업 서비스, 그리고 7일 반품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차량을 구매한 이후 7일 동안 사용해보고 만족하지 않을 경우 반품을 할 수 있는 정책이죠. 이렇게 카바나는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카바나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고차가 거래되는 장소는 316개로 미국 인구의 81%를 커버하는 시장을 확보하였다고 카바나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바나는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무려 456%나 상승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시가총액도 굉장히 커져 하나 약 75조 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카바나의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단위당 총이익이라는 지표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바나의 단위당 총이익은 자동차 한 대를 판매했을 때 총이익을 나타내는 지표로 규모의 경제효과와 운영 효율성 개선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바나에서 제시하는 장기 성장 전략은 우선 미국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며, 이후부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미국 서부를 중심으로 한 신규 시장 확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기술 혁신 및 브랜드 인지도 확대를 통해 신규 사업을 개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신규 사업이 존재한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플랫폼의 힘은 굉장히 강력하기에 미래에 대한 기대치는 꽤나 높아 보입니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는 주당 순이익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예상 PER이 대략 85배 정도이니 시장 평균 대비해서는 3배에서 4배 정도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카바나는 상장 이후 코로나 사태를 지나고 나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였지만 2022년부터는 파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실제로 지난 상승에서도
순이익이 아예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번 주가 상승이 지난번과 다른 이유는 아마 흑자 전환이 시작되었다는 점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CVNY의 기초 자산인 CVNA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종목은 정말 큰 확신이 있지 않는 한 웬만하면 피하는 스타일이라 매력도가 높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투자 가치관일 뿐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니 혹시나 카바나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공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CVNY의 총 수수료는 다른 개별 1드맥스 ETF와 동일하게 0.99%이며 설립일이 2025년 1월 29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중에 상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1드맥스 배당 일정에서는 그룹 C에 속하며 아마 다음 주에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3월부터 지급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1드맥스 ETF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아본 것처럼 신규 1드맥스 ETF인 CVNY를 분석할 때 가장 주된 내용은 기초 자산인 CVNA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TSLY, MVDY, MSTY 등은 개별 종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반이 되는 기초 자산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초 자산은 잘 모르지만 단순히 배당을 많이 주니까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지요. 주가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배당을 많이 줬던 이유는 그만큼 기초 자산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초 자산이 크게 상승했었을 때 과거 배당 내역만을 보고 투자했다면 향후 기초 자산이 하락할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를 수밖에 없겠죠.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 또는 손절을 해야 하는지 등 기본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1드맥스 ETF 투자를 위해서는 기초 자산에 대한 분석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ETF를 소개할 때마다 기초 자산이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는지 또는 기초 자산이 어떤 종목인지를 상세하게 분석한 내용은 항상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분석해본 카바나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사업 모델과 최근 상승 이유 정도는 분석해보고 해당 주식의 밸류에이션이나 향후 예상치 정도는 살펴보았죠. 1드맥스 ETF에 투자하기 전 기초 자산인 본주에 투자할 메리트가 있는지 점검해보는 절차인 것입니다. 아무리 1드맥스 ETF가 배당 ETF라고 해도 내 자산을 맡기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단순히 배당만을 보고 투자하지 말고 보다 신중한 분석과 고민을 통해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주에 투자하지 않고 1드맥스 ETF에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영상 역시 준비해뒀으니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1드맥스의 신규 ETF인 CVNY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건전한 1드맥스 ETF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분석해본 CVNY의 경우 2023년 정도부터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이익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흑자 전환에도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장 기대감은 많은 편으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면서 매우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기대감이 없는 종목을 저렴하게 매입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카바나를 기반으로 하는 CVNY는 제 투자 스타일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대비 성장률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카바나의 성장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부족하기에 투자가 꺼려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드맥스 ETF 등이 아무리 고배당을 지급해주는 ETF라고 해도 너무 원금회수 및 과거 배당 내역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신중한 분석과 고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2월 6일에 출시된 1드맥스의 신규 주배당 ETF인 SDTY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슷한 전략을 취하는 주배당 ETF인 QDT, XDT의 최근 성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드맥스 홈페이지에서 SDTY를 보면 종목 이름이 S&P 500 제로DT 커버드콜 전략 ETF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SDTY가 거래하는 S&P 500 제로DT 옵션이란
말 그대로 만기일까지 0일 남은 옵션으로 거래 당일 만료됩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 높은 수익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매일 거래하여 옵션 프리미엄이 높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높은 변동성과 리스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SDTY는 이러한 옵션을 운용사에서 직접 거래하는 액티브 ETF이며 S&P 500 지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옵션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매주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해당 ETF의 주요 투자 목적은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며 2차 투자 목표는 S&P 500 지수 상승을 일부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구성 종목을 보면 S&P 500 지수에 대한 옵션들과 수익 증대 및 담보물의 역할을 하는 미국 단기 국채 펀드, 그리고 현금성 자산 및 기타 자산이 확인됩니다. SDTY의 옵션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우선 매일 아침 S&P 500 지수보다 높은 OTM 콜옵션을 매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OTM 콜옵션은 지수가 설정된 수치 이상이 되면 가치가 생기는 옵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S&P 500 지수가 5000이라 할 때 5100 이상이 되면 OTM 콜옵션의 가치가 생기고 5100을 달성하지 못하면 만료될 때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죠. 이때 SDTY는 OTM 콜옵션 판매자가 되고 매일 구매자로부터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관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상승분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SDTY는 상승분을 일부 반영하기 위해 ITM 콜옵션을 매수하며 해당 옵션은 지수와 거의 1대1로 움직여 지수 상승 효과를 잘 반영한다고 합니다. 즉 SDTY는 일간 옵션 매도를 통한 수익 창출과 지수 상승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을 취한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OTM 콜옵션을 매도하고 동시에 ITM 콜옵션을 매수하는 전략을 합성 커버드콜 전략 중 하나라고 보며 QDT와 XDT의 전략도 읽어보면 비슷한 맥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성과는 결국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운용사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DTY의 기본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상장일은 2025년 2월 6일이고 아직 상장 초기인 만큼 운용 규모는 하나 약 35억 원 정도입니다. 총 수수료는 1.01%로 TSLY, MVDY 등의 0.99%보다 0.02% 더 높습니다. 그리고 상장 첫날과 두 번째 날 모두 4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으며 이 정도면 신규 ETF치고는 꽤나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번에 나온 S&P 500 지수 기반 주배당 ETF SDTY 외에도 나스닥 100 지수와 러셀 2000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QDTY, RDTY에 대한 문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SDTY는 2월 21일에 첫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배당락일 하루 전까지 매입하여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됩니다. 따라서 배당락일 당일부터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매도하여도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SDTY와 비슷한 전략을 취하는 주배당 ETF인 QDT, XDT의 성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성과를 짐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당 재투자가 고려된 최근 6개월 총수익률과 연초 이후 총수익률을 확인해보면 QDT는 나스닥 100 ETF인 QQQ의 수익률을 모두 뛰어넘었고 XDT도 S&P 500 ETF인 VOO의 수익률을 모두 뛰어넘었습니다. 즉 기반이 되는 지수 수익률을 이긴 것이죠. 다음으로 QDT부터 배당 재투자를 고려하지 않고 상장 이후 누적 세후 배당금과 주가 변화를 합한 총 손익을 보면 플러스 5.44달러가 나옵니다. 이를 총수익률로 환산하면 QDT는 11.71%가 나오고 같은 기간 QQQ는 17.39%가 나옵니다. 여기서 QQQ의 경우 배당률 0.4% 정도가 더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배당 재투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QDT의 성과는 QQQ에 비해 꽤나 낮아진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고배당을 매주 지급하는 ETF다 보니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XDT의 상장 이후 누적 세후 배당금과 주가 변화를 합한 총 손익을 보면 플러스 7.5달러가 나옵니다. 먼저 알아본 QDT보다 배당금은 적었지만 주가가 훨씬 잘 방어되는 모습을 보였네요. 이를 총수익률로 환산하면 XDT는 14.3%가 나오고 같은 기간 VOO는 16.68%가 나옵니다. 여기서 VOO의 경우 배당률 0.7% 정도가
더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XDT도 QDT와 마찬가지로 배당 재투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성과가 꽤나 낮아집니다. 하지만 QDT보다는 배당 지급이 적은 대신 주가가 잘 방어되기 때문에 배당 재투자에 대한 영향이 좀 더 적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QDT, XDT의 연간 예상 세후 배당률을 보면 QDT의 경우 30% 정도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XDT의 경우 20% 정도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QDT와 XDT는 이러한 배당금을 매주 지급하는 만큼 현금 흐름 창출에는 매우 유리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ETF들의 배당 재투자를 고려한 수치와 고려하지 않은 수치를 먼저 확인한 만큼 절대적인 수익률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일드맥스의 제로DT 주배당 ETF들을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같은 제로DT 옵션을 활용하는 ETF라 하더라도 수익률이 좋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로 디파이언스사의 S&P 500 기반 주배당 ETF인 WDT의 성과는 XDT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 기반 주배당 ETF인 QDT와 QQQI를 비교해보면 차이는 더욱 극심해집니다. 따라서 일드맥스의 SDTY에 바로 투자하지 말고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지켜보는 시간을 갖는 게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일드맥스의 신규 주배당 ETF인 SDTY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슷한 전략을 취하는 주배당 ETF인 QDT, XDT의 최근 성과를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현금 흐름 창출 측면에서 미국 대표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주배당 ETF인 QDT와 XDT의 투자 매력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드맥스의 SDTY 역시 많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표 지수를 기반으로 투자하면서 주배당을 지급하더라도 디파이언스사의 QQQI, WDT와 같이 운용 전략과 역량에 따라 성과가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액티브 ETF들은 되도록 상장 직후 투자하기보다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지켜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러셀 2000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RDT의 경우 S&P 500과 나스닥 100에 비해 인지도가 적고 상장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러셀 2000 지수는 장기적인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중단기 투자 관점에서만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러셀 2000 지수에 대해서는 깊게 공부해 보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 굳이 고려해 볼 만한 투자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고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